자, 혹시 오늘 특강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체크해 두셨다가 아직 우리 객관식 문제 안 끝났죠? 양도세 그 부분에서도 다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가? 예. 자, 통칙도 좀 봐주셔야 돼요. 33쪽에 통칙. 통칙 내용도 시험에 나오죠? 자, 1번 부부는 무조건 뭐로 보는가? 동일세대원. 무조건 부부는 동거, 별거, 여부 무조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왜? 왼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본다? 동일 세대.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 밑줄, 공부상 주택입니다. 이거를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밑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그 공부상의 요건과 관계 이시 없이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과세권 충족했어요. 그 대지와 건물을 즉 주택과 그 밑에 토지를 밑줄 동일 세대원 요게 조건입니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때 뭐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주택과 그 밑에 뭐가 있는데 토지가 있어.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보유해서 2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토지를 누가 소유하겠다는 얘기야? 을이 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건 주택의 무슨 소유야? 구분 소유죠. 무슨 소유? 주택의 구분 소유죠. 그러면 누구한테까지 비과세 줄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의 비과세 범위는 뭐를 판단하라? 갑과 을이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갑과 을이 뭐라면 동일 세대원이라면 이때는 갑을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과 을이 동일 세대원이 아니대. 동일 세대원이 아니대. 소위 말하는 민법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런 권리를 뭐야? 지상권이야, 지상권. 누가 지상권자? 갑. 그러면 이때에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별개의 세대원이라면 별도의 제3자라면 이때는 갑만 뭐 해주고 비과세. 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을은 뭐만 갖고 있는 걸로 보는가? 토지만. 그래서 결론은 비과세 여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동일 세대 원일 때는 둘 다 갑을 모두 비과세. 그러나 갑과 을이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누구만 비과세 해주고 갑만. 갑은 뭐만 소유했으니까? 주택. 그러나 토지는 누가 소유했으니까? 을. 그래서 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뭐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대,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자는 공보상 몇 주택이 돼버렸어, 지금? 2주택. 즉 공보상에는 몇 주택으로 잡혀있지만 2주택으로 잡혀있지만 매매 계약서 등에 하여 1세대 1주택임에 사실상 어떻게 되면 확인이 되면 이때는 전 양도자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을이 뭐를 안 하고 있는가?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혀있는가? 갑. 근데 갑은 이거 말고 또 하나 샀다는 얘기야.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보상에 몇 주택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2주택. 그래도 이 사람은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이거 팔아버렸다. 전주택 팔은 거다라고 뭐 하면 입증하면 그때 몇 주택을 봐주겠다? 1주택을 봐주겠다 그거죠. 외우는 게 아니야.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합시다. 올해 개정됐죠. 별표 3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또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또 다시 나올 수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매매로 양도했다.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꼭 적으세요. 옆에다. 계약상은 X죠. 절대 양도세는 계약서로는 간다 못 간다. 못 가. 무조건 사실상 대금 청산이죠. 이때 대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 밑줄.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는 거야? 양도자가. 근데 그가 누가 부담하기로 해준 거야? 수자가. 그러니까 누가 더 궁박한 사정이야? 수자가 더 궁박한 거죠. 원래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되는데 도자가 내야 되는데 그거를 수자가 그것도 내줄게 그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목동에 있는 아파트야. 목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매수자가 중3 부모생이야. 중3 수험생 부모생이야.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올라오고 싶은 거야. 목동. 근데 목동 주택 양도자가 안 팔려고 그래. 너 왜 안 파냐 그랬더니 너한테 팔면 나 뭐 내니까? 양도소득세 내니까 양도소득세 내면 나 다른 데 가서 못 산다 이거지. 이해하세요? 지금 10억짜리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판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양도세가 1억이 나오기로 했어. 그럼 양도자는 목동 주택 10억 원에 팔고 양도세 1억 남으면 얼마 나와? 얼마 남아? 9억 남죠. 9억 남은 걸 내가 지금 다른 데가 그 옆에 아파트를 못 사. 못 사지. 똑같은 시세가 9억에서 10억에서 1억을 양도세니까 남은 돈은 나한테 얼마 있어? 9억. 그럼 똑같은 평형이 10억짜리 못 사. 못 사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부담하는가? 수자가. 그러면 그것도 내가 내줄게 그 얘기죠. 누가 내주기라는 거야? 수자가. 이해하세요? 그러면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양수자가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갑이 을한테 매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갑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자, 매매가 얼마까지냐? 10억이야 여러분.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로 인해서 갑한테 양도세가 얼마 부담하는 거야? 1억. 그럼 자기는 10억에 팔아서 양도세 1억 남으면 얼마 남어? 9억. 그럼 내가 이 파는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를 못 사? 못 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부담하기로 해줬다는 얘기야? 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10억의 매매가 이루어진 요 대금 청산일에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판 다음에 수자가 도자가 뭘 낼 테니까 양도소득세 내겠죠. 예정신고 기한 내. 그러니까 오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월이네? 2월이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야? 8월 2일? 그럼 오늘 대금 청산해서 잔금 얼마 지급했다고? 10억 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을 양도했으니까 언제 양도세 예정신고해야 돼? 10월 말일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1억 원을. 이해하세요? 근데 요 양도소득세 도자가 낼 걸, 갑이 낼 걸 이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수자, 을이 부담하기로 했더니 이것도 내가 내줄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수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수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야? 11억 주고 사는 거죠. 순수한 매매가가 얼마에다가 10억 원에서 도자가 내야 될 1억 원을 누가 내기로 했으니까 수자. 그러면 돈은 이때까지 청산되는 거죠. 그쵸? 10월 말에 낼 양도세를 누가 내줘야 돼? 수자가 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자 입장에서는 이때 돈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매매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날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수자는 이거 도자가 내야 될 1억 원을 누가 냈으니까? 수자가 냈으니까 수자는 얼마 주고 산 거야 결론은? 11억 주고 산 거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잠깐 어디 보시냐면 9쪽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동전이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 여러분. 자, 맨 위에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찾으세요. 포함의 동그라미 5번. 밑줄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의 취득자 조건 부담의 밑줄. 취득 대금 외 요거죠. 10억 외. 당사자 약정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취득자 부담하기로 했어. 그래서 밑줄 취득자 조건 부담에 적어놓으세요. 뭐 양도소득세. 그 부담액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를
원래 누가 내야 될 걸? 갑이 내야 될 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을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을은 취득가액을 얼마나 잡으란 얘기야? 순수한 매매대금 10억 원에다가 부담하기란 뭐 양도소득세 1억 원을 더해서 얼마를 잡으란 얘기야? 양수자는 11억 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이거? 실무 나가면 일어나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투자는 을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고 11억. 그러면 이때 도자 갑은 언제 양도한 걸로 보라고? 대금 청산일, 양도소득세 대납일, 매매대금 청산일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이날에 양도한 걸로 보고 수자는 1억 원을 뭘로 잡아라?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3조 올게요.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여기 밑줄 하나.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양도한 걸 보는데 대금 청산일. 근데 그거 확인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불분명.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 33조. 그러면 이때는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래서 절대 얼른은 못 간다 여러분. 계약상으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례 문제가 나오죠. 다음 사례에 따른 양도 시기를 골라보시오 라고 했을 때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이거는 고려 대상이고 아니고 뭐만 잡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뭘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근데 대금 청산일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뭐와 뭐를 비교하는가?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일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뭐밖에 없는가? 등기 접수일밖에 없죠. 그럼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걸로 봐라. 사례 문제로도 나와.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 주권이다. 장기할부 주권.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을 말해? 1년 이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장기할부 조건 일단 등기 접수 인도 1 또는 사용 수익일 이 세 가지 외울 필요 있이 없이 이 셋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자, 협의 매수 요게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단서가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잡으셔야 돼요, 대금.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었을 때는 이때는 빠른 날이 아니라 이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밑줄 판결 확정이라 판결 확정일. 그리고 적으세요 옆에다가 출전이 이걸 살짝 바꾸죠. 어떻게 바꿔? 공탁일. 뭘로 바꿔? 공탁일로 바꿀 수 있어 출제원이. 그러면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다? 판결 확정일이다고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무상 취득했답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를 상당히 중요한 규정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못 잡아. 자, 갑이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샀어? 2억 원에. 근데 중간에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어요, 증여. 증여로 갑이 누구한테 넘겼다고 여러분? 을한테. 자, 갑이 몇 년을 보였느냐? 2년을 보유했어요. 2년 보유에다가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요? 증여했다고요. 이때 증여 당시 가격이 얼마였느냐? 6억 원이에요. 그럼 요거는 실가예요, 시가예요? 실가라고 그랬죠? 양도세는 항상 뭐로 가서 하라? 실가. 여기 봐요, 여기 봐. 그만 자. 여기 봐야 돼, 이거. 여기 봐야 돼요. 자, 눈 떠. 네, 눈 뜨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주고 산 거야, 갑이? 2억 주고 사서 보유하다가 몇 년 보유하다가
2년부에다가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증여. 근데 증여할 당시 가액이 얼마다고? 6억. 요거 실가야 시가요? 실가야 시가야? 시가다고. 왜 시가야 이거는? 무상이니까 무상. 실가는 얼마야? 실질 거래가는 얼마야? 제로죠. 무상이잖아. 실가는 없다니까? 뭐니까? 증여니까. 그러면 이때 증여 실제 가액은 얼마이지만 제로이지만 제로로 하지 말고 얼마? 시가 6억 원. 요거에 대해서 뭐가 됐어? 6억 원에 대해서 뭐가 됐어? 증여했으니까 증여세. 그리고 증여를 받았죠? 누가? 을이. 그냥 뭘 내야 돼 또? 취득세 내야죠. 그래서 증여세, 취득세 누가 내요? 을이 내야 되는 거죠? 을이 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누구면은 넘어간 상태에서 을이 넘어온 상태에서 을이 몇 년 보여다가 1년을 보여다가 을이 병한테 매매했어요, 여러분. 얼마 매매했냐 봤더니 7억 원에 매매했대, 여러분. 실가야, 시가야? 실가야, 거래가액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증여받은 자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에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 그러면 이때 을이 넘어왔죠? 을의 명의로 넘어온 시점은 이 시점이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보유기간은 몇 년이야? 보유기간은 몇 년이고? 1년이고 실제 양도가가 얼마고 을이 병한테? 7억. 그러면 실제 취득가가 얼마로 하라고? 응? 이날에 취득한 걸 보라며. 그러면 이때 가액을 뭘로 잡으란 얘기야? 실제 취득가를 잡으라고.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증여일 때,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어떤 자산이야?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어디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언제 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누가? 을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지금 을한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 따라서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를 잡아야 되는 거야? 1년이죠. 그러면 실제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실제 양도가가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야? 실제 양도가가 얼마예요? 7억이잖아. 어? 을이 얼마 팔았다니까? 7억 원에 팔았다니까. 그럼 실제 양도가가 얼마야? 7억. 그럼 여기서 실제 취득가가 얼마를 잡아야 되냐? 그 얘기야, 여러분. 실제 취득가가 얼마를 잡아라? 요때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이 얼마니까? 6억 원이니까 실제 취득가액은 제로이지만 제로로 하지 말고 증여세가 과세된 가액 얼마? 6억 원을 잡으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양도책 계산할 때 뭐 냈으면? 취득세 냈으면 취득세도 필요경로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겠죠. 을 입장에서는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냈잖아. 그럼 취득가액이 잡아야죠. 6억 원에 대해서 얼마? 여기에 만약에 시가표준이라고 가정하면은 6억 곱하기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에 뭐가 됐어? 취득세 냈겠죠. 그럼 그것도 뭘로 잡으라? 필요 경부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일단 생략하고 나서 요거를 생략하면은 제로라 가정해놓으면은 실제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은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억 원이 되겠죠? 여기다 취득세 낸 게 있다면 취득세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얼마야? 을이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 이거 그냥 이거 없앱시다. 이거 괜히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냥 증여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은 얼마 되는가? 1억 원이죠? 어렵지 않잖아. 얼마 주고 받아서 얼마짜리 받아서 6억짜리 증여받아서 얼마 팔았으니까 그 양도차익 얼마냐고. 1억으로 가라고. 1억으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차감해줘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감해야 되겠죠? 자,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 못 받아? 자, 이게 부동산이다 봅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왜 못 받아? 보유기간이 몇 년 했으니까 1년. 이해되세요?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니까 의리 병한테 매매했을 때 의리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실 때 취득 시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 되셨어요? 그래서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보유기간은 몇 년이고 1년이고 이때 증여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니까 6억이니까 요거를 뭘로 잡으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항상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어느 시점 기준이야? 얻은 날 시점이야?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이게 상속을 받았어. 갑이 을한테 뭐 해줬어? 상속. 그럼 을이 상속받은 자산을 병한테 매매했죠.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 때 매매 시점에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상속 개시일. 따라서 이 상속인은 몇 년 보유하다가 1년 보유하다가 이때 상속을 받았을 때 뭐가 부과됐겠어? 상속세 부과됐겠죠? 뭐에 대해서? 6억 원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뭐만 아니면 되니까?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니까.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250만 원을 빼면 얼마? 9,75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근데 이 을이 어떻게 취득한가? 매매를 취득한가? 증여받은가? 증여받은 자산을 팔았다고. 그러면 증여자는 누구고? 갑이고 수증자는 누구야?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넘어올 시점이 언제냐고? 증여받은 날. 그러니까 이놈은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지금 도자는 누구니까? 도자는 누구니까 여기서 지금? 을. 지금 을이 팔았어 병한테. 이 양도한 시점에 대응되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면 을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자의 취득일로 할 거냐?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볼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을의 명의로 넘어올 시점이 언제니까? 증여받은 날이니까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결론, 이 자산의 보유가는 얼마고? 1년이고 취득가액은 얼마를 잡아라? 6억 원으로 잡아라. 따라서 양도채가 얼마 나온다? 1억. 자, 갑이 을한테 을이 상속을 받았어. 이번에 상속이 증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상속.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아갖고 병한테 팔았죠. 그러면 을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상속 개시일. 그럼 이날에 을이 취득한 걸 보니까 보유가는 몇 년이고? 1년. 이때 6억 원에서 뭐가 부과됐으면? 상속세가 부과됐으니까 요 6억 원에 대해서 뭘로 잡고? 취득가로 잡고. 따라서 양도채가 얼마? 1억. 그러면 수자인 누구? 을은 6억 원까지는 뭐로 내고?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고. 그죠? 1억 원에 대해서만 뭐로 내는가? 양도소득세죠. 그럼 이중과세 문제는 없죠. 이해되셨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예, 꼭 잡으셔야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7억 원에 매매했다 그러면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 가정하면 양도책은 얼마야? 7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2억.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야? 5억 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뭔가 느끼셔야죠. 뭘 느껴야 돼? 장기 보유 자산일 때에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것보단 뭘 통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바꾼 다음에 양도하면 양도책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럼 상속까지는 그렇잖아. 내가 뭐 줄이려고?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이해하세요?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봐. 아버님이 가시면은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유수 시간에 나오겠죠. 저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 처리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은 안 해지만 뭐는 할 수 있었어 그 대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죠.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뭐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택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근데 상속으로 가면 좋은데 상속이 더 좋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상속을 받으실래요? 증여 받으실래요? 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돼. 그래야 과세가액이 줄어들어. 근데 상속을 받으면 좋은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가셔야 되잖아. 근데 요즘 잘 가, 안 가? 또 안 가요, 요즘은. 저같이 담배를 피고, 술은 안 하지만 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자고 잠 부족하고 수면 부족 상태. 그러니까 키가 안 큰 거야, 내가. 잠만 제대로 잤어도 내가 키가 컸어. 1m 80은 나 이거 강의 안 해. 밤무대 뛰지. 전 정말 다리 긴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어. 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3분 있어요. 첫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저는 완전히 음치, 박치 뭐 하여튼 무조건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분이 제일 부럽고, 둘째, 다리 기신 분. 막 내 다리가, 그분 다리가 여기 와, 막 허리가. 다리 긴 분들이 부럽고. 셋째, 돈 많은 분. 속물이죠? 자, 결론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흐름으로 가. 갑이 취득해서 직접 병한테 양도하지 않고 중간에 뭐 했다? 증여했어. 그래서 갑한테서 누구한테 넘어가서? 을. 그래서 을의 명의로 넘어왔죠. 그래서 을의 명의로 뭐 하고 있다가? 보유하다가 을이 병한테 뭐 했다? 팔았다. 그러면 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 병은? 취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동전의 앞뒷면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따 오후 시간에는 뭐야? 취득세 얘기하겠지, 일단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을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은 이날부터 뭘 따지고? 보유 기간 따지고 요때 가액, 증여받았을 때 가액을 뭘로 잡아라? 실질 취득 가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축한 건물이다, 허가 건물이다. 외우실 필요 없죠. 사용 승인서 교부 1, 이게 밑줄. 사용 승인서 교부 1. 예. 23에 나왔었죠? 거기. 이게 22회인가 23회인가? 예, 22회인가? 예, 그때 나왔죠. 개정되자마자 나왔죠. 사용 승인서 교부 1. 적으세요, 옆에다가. 사용 검사 필증이 아냐? 적어놔. 사용 검사 필증 X. 예전에는 사용 검사 필증 교불이었어요. 사용 검사 필증 교불이었는데 이 사용 검사 필증 교불이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고 사용 승인서 교불이 어디서 나오고 건축법.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2개 이상 나왔으니까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근데 무허가 건물이 돼. 무허가 건물이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사실상 동그라미 사용일이죠. 자,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다.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점유 개실이죠. 밑줄. 점유 개실. 자, 환기 처분받은 토지 양도했다. 아주 중요하죠. 환기 처분받은 토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환기 전 토지 취득이죠. 환기 전 토지 취득일. 다만 요게 예외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밑줄 교부받은 토지 면적 하나. 환기 처분이랑 권리 면적 밑줄 하나. 2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잖아. 환기 처분에서 내가 받아야 할 면적이 바로 뭐야, 여러분? 권리 면적. 근데 실제 교부받은 면적과 불일치가 됨으로써 교부받은 토지 면적의 환기 처분이랑 권리 면적보다 밑줄 증가. 뭐야? 증한지. 감소됐을 때는 감한지. 그때 그 증가분이나 감소분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환지 처분 공고래. 자, 다음날 시뻘겋게 다음날 출전 이거 다음날 빼먹으면 잡아내야 돼. 이때 환지 처분 공고래 다음날은 적어놔. 도시개발법 규정 그대로 끌고 온 거야. 자, 미완성 또는 미확정됐다. 그럼 당연히 완성 또는 확정되죠. 자, 그 다음에 의제 취득식이죠. 이거 가끔가다 놓쳐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충 문제 나갔을 때 양도소득세 이거 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헷갈려갖고. 자, 1984년 12월 32일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사람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봐라.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 보라고. 모든 취득시는 어디에 걸려? 85년 1월 1일에 걸려. 그러니까 절대 이보다 앞서서 과거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 1회 때인가요? 2회 때 시효 그 문제 냈을 때에 보충 프린트 나갔을 때 1981년도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다? 허허. 점유 개시했다가 시효 완성하고 등기를 한 다음에 양도를 한 거죠. 시효 취득 민법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지금 시효 취득한 자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에 그 시효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야? 시효 완성이랴 등기랴 점유 개시랴. 점유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때부터 양도자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점유 개시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냐 봤더니 1982년 6월 10일이래 여러분. 그러면 82년 6월 10일 날에 취득한 걸 보면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왜 안 돼? 의제 취득시에 걸린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1984년 12월 30일 이전 거는 무조건 2일 날 취득한 걸로 보자.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의제 취득시기야. 그러니까 취득시는 어디로 갈 수는 없어. 1984년 12월 30일 이전은 가 못 가? 못 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 냈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왜 이거냐고 이게 아니라 왜 이걸로 가냐고 그러는데 이게 의제 취득시기 아니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론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 무조건 언제 걸린다? 85년 1월 1일 날로 걸려버리는가? 절대 일로 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돼? 85년 1월 1일. 실무 나가면 이런 발생하죠 여러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80년대 70년대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 계시죠? 그럼 그거 양도면 언제 걸리라? 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양도자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지 유리한 거지. 왜 유리해? 취득가액이 커지잖아. 이해하세요? 그럼 이만큼 되잖아.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그 색깔을 잘못 표시했죠? 이걸로 하면은 이게 양도책이지만 몰라면 의제 취득시라면 이게 의제 취득시의 양도책이죠. 그러니까 양도책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양도책도 유리한 거죠. 자, 통칙 반드시 1, 2, 3은 봐두셔야 됩니다. 1, 2, 3 꼭 봐두시고요. 별표 2개. 통칙까지 보셔야 돼요.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도 여러분 5번, 6번 체킹하시고요. 특히 6번은 실제 최근 기출문제에서 모범 답안으로 물어봤던 규정이죠.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갑시다. 자, 이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죠, 우리? 차장금기, 과세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양도차익.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죠? 올해 안 나오겠죠, 뭐. 원칙.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가 뭘로 계산하라, 여러분? 실가. 근데 예외 1번. 1번은 양도자가 적용하는 거야. 양도자한테. 1번 적으세요. 1번 앞에다가 양도자. 그래서 예외 1번은 누가?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죠. 이때는 뭐야 여러분? 매감환이야. 양도자야. 양도자. 이때 매감환은 뭐야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즉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로 양도자가 확인할 수 없다. 그때 뭐로 간다 여러분?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어디로 가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이때 감정평가법인이 개정됐죠 올해?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뭐야? 감정평가업자로 바뀌었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또는 무슨 가액? 환산가액. 환산가액은 뭐를 말하는가? 환산취득가액이죠. 그래서 단 취득가액을 뭐 하는 경우? 환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 환산가액, 취득 환산가액, 이 순서 바뀌었네. 취득 환산 가격과 필요 경비를 합한 금액이 환산 취득가격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 합계액보다 자 동그라미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취득 환산가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여러분?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 합계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사실 작년에 할 때는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전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럽니다. 일부러 뭐 안 한 걸 했다고 그렇게 우기진 않아요. 왜? 제 강의는 이미 뭐 다 동영상 올랐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 다 확인됩니다. 솔직히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겠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강의할 때도 이 말은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적으세요. 일회성,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입니다. 올해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자,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이거는 과세관청이야. 과세관청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2, 3, 4번은 양도자라는 납세 문제가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과세관청이 적용하는 방법이야. 과세관청이.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2번. 예정 또는 확정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신고 자체를 안 했대. 밑줄 신고 X. 무신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자가 얼마 주고 얼마에 양도했다고 실가를 뭐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신고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과세관청은 등기부의 기재가액을 밑줄 등기부 기재가액을 뭘로? 얘를 실가로 보겠다 그 얘기죠. 실가로. 얘를 실가로 추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결정 밑줄 결정.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뭔지 경정이 뭔지는 선생들도 많아. 그러니까 엄한 소리해. 3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밑줄. 사실과 다른 경우 이건 뭐야 여러분? 허위신고야. 1번은 뭐야? 무신고야. 이런 거 구분을 못하니까 엄한 소리 하고 있어요. 2번하고 3번하고 같아 달라? 달라. 2번은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3번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실가와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허위신고야. 그때는 밑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실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실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여기 뭐라서 밑줄 경정. 아까 2번은 결정 다 다른 의미야. 이거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강의할 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엄한 소리야 나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쪽 학원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묻어버려야죠 그러면. 결정이 뭐고 경정이 뭔지 모르는데 2, 3, 4번이 누구한테 하는 건지 그런 걸 모르니까 엄한 소리 하죠. 4번.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뭐 할 수 없을 때 인정할 수 없을 때 그 말이야.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무슨 방법? 밑줄 추계조사 결정경정방법. 추계조사. 그때 추계조사 결정경정방법 뭐야 여러분? 매감한기. 매매사례가액이에요. 매는 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죠. 환는 환산취득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양도책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뭘 뺀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을 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도책이 나오는 거죠. 이걸 뭘로 계산하라 원칙?
실가로 계산하라고, 실가로. 이게 원칙인 거야. 실가가 있으면 당연히 실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실가의 양도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가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럼 첫째 무슨 가액을 알아?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그러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라. 그것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기는 어디로 가는가? 기준시가야, 기준시가. 그런데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그럼 무슨 가액을 알아? 매매사례가액을 알아. 그것도 없다. 감정가액의 환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알아. 그것도 없다. 그럼 뭘로 알아? 환산취득가액을 하라. 그 얘기죠. 이것도 없다. 그럼 뭘로 알아? 기준시가. 이건 다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다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관할 세무서장. 그래서 요 환산가액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가액만 있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때 이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걸 시험에 나왔죠. 보시고요. 자, 실질거래량 양도책은 어떻게 계산하냐? 실질 양도가에서 뭘 빼라?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뭐 실질 취득가액, 자본적 취득의 양도비 세 가지를 뭐 한 거야? 더한 금액이죠. 이게 원칙인 거야. 근데 예외대로 뭘로 계산한다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이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뭘 빼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빼라. 이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한 번 더 뭘 더해줘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더해줘라. 이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편액에다가 물건별 공제율을 곱한 거다. 이때 공제율은 거기 37 짓고 따라지 말씀드렸죠. 37 짓고 따라지. 부동산일 때 몇 프로?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무조건 1%. 그래서 이를 37 짓고 하나 그랬죠. 전문 용어인데 타짜 용어죠. 그래서 뭐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외우기 쉽죠. 37 짓고 따라지.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타짜 용어를 모르다 그냥 37 짓고 하나 그러면 돼. 자, 그 다음에 35조. 실제 필요경비 범위가 나왔죠. 올해 여기 개정됐죠. 별표 3개. 올해는 있지. 만약에 나오면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봅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취득, 양도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네. 이때 실제 취득가액은 매매면 무슨 원가? 매입원가. 신축한 건물일 때는 건설 원가. 밑줄 취득 당시 시가는 어떤 때야? 상속 또는 증여죠. 무상 취득을 말하는 거야.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매입원가, 건설원가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어떻게 골라? 취득 유형이 매매면 매입원가. 신축한 건물일 때는 건설원가.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 당시 시가. 요거.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는 실질 취득가를 뭘로 알아?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 6억으로 잡으라 그 얘기죠. 요거 시가 잡으라고, 요거를 취득가로 잡으라고. 그래서 그 박스 바로 밑에 여러분 다 별표 하나 있죠. 박스 바로 밑에 별표. 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밑줄 적으세요. 무슨 취득? 무상취득이야.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밑줄 뭘로? 실지거래가 밑줄 다 딱딱딱 구분해야 돼. 밑줄 치라면 그냥 한 줄을 쫙 치는 사람이 있어. 키워드 잡아드리고 근데 그 밑줄을 한 줄을 다 치면 키워드가 안 잡히잖아.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첫 번째 키워드죠. 둘째 무슨 가액으로? 실가 밑줄로 뭘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의 취득 당시 가액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뭘로 알아?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현재 상증법상 무한가액 평가가액 밑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원칙 뭐야? 시가.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무슨 과세 원칙? 시가 과세 원칙. 요 사례에 따르면 얼마를 잡으라는 얘기야? 실질 취득가액 요 사례에 따르면 얼마를 잡으라고? 6억 원으로 잡으라고 여러분. 6억 원.
이거야 이거. 얼마에 6억짜리 증여받아서 얼마에 팔았다고? 7억 원에. 그러면 7억 원에서 빼드는 실질 취득가액은 무상이니까 제로이지만 제로를 하지 말고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가 얼마? 6억 원을 뭘로 대응시켜라? 실질 취득가로 대응시켜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가? 1억. 잡으셨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매입원가, 건설원가 또는 취득당 시가 세 개가 동시에 나오면 안 돼.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매매일 때는 뭘 잡고? 매입원가. 신축당 건물일 때는 건설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일 때는 시가. 에다가 기타 취득세, 등록 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하라? 더해줘라 그 얘기죠. 2번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거는 여러분이 학계에서 잘 배우셨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거는 기간이 경과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이다 그랬죠. 시간이 뭐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이야.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 그 다음에 요게 올해 신설된 거죠. 밑줄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밑줄 요게 올해 신설된 규정. 원래 부가치세는 취득가를 잡는데 못 잡는데 못 잡는데 이 폐 없이 잔존재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부가치세는 이것도 필요경비로 발생한 거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잡아야 돼. 그거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예. 그러나 밑줄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총액 포함 제외. 예. 3번이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해서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네. 4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가산된 이자 상당의 밑줄.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거기 실질 필요경비 범위 맨 위에 잠깐 보세요. 실질 필요경비 범위 제목. 옆에 밑줄.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건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출전 이거 좋아합니다.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안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중 공제 X. 그리고 실가를 계산할 때 원칙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 서류. 자, 그러면 시험에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하라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 다음에 그거를 매년 비용으로 인식하는 뭐 상가계 요거와 뭐 감가상각비를 요거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이나 뭐를 감가상각비를 다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각 이렇게 표현했어. 각.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로 뭐 했다면 산입하였다면 또는 산입할 예정이라면 이미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잡았어 안 잡았어?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취득가로. 근데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죠. 감가상각비 배우셨죠? 학계론에서. 그거를 우리 취득원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잡았는데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닌 각소득금액 지금 무슨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뭐하면 산입하면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은 거죠. 응? 이 무슨 공제야 여러분? 이중공제. 그러면 이때의 이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돼? 빼내야 되는 거죠. 예. 취득원가에서 빼내라 그 얘기죠.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제. 그래야 무슨 공제가 안 돼? 이중 공제가 안 되니까 요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중 공제는 잡을 수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는데
이거를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또다시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이때에 이 다른 소득금액일 때 필요경비를 산입할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빼내라고. 이게 안 빼내면 무슨 공제가 돼? 이중공제가 되죠. 요거 꼭 체킹해 두시고요. 별표 3개. 이게 바로 박스 맨 위에 있는 다른 소득금액 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건 포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전통적인 부분. 근데 올해 신설된 게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4번 밑에 4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당해 이자 상당히 있죠? 할부 이자 등 적으세요. 할부 이자 등. 우리 여러분 할부 구입하면 할부 이자 붙잖아. 그럼 당연히 그 비용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밑줄 그 밑에 다음 구장 지급기일 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대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연체료. 연체는 포함해야 제외야? 제외죠. 자 자본적 지출액 보죠. 쉽게 나오면 자본적 지출액 물어보죠. 자본적 지출액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가? 보유. 이때 1번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죠. 밑줄 내용연수 연장 가치 증가. 그 다음에 2번은 취득 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관련된 법정 분쟁이 발생한 거죠. 역시 이중공제는 하면 되는 거죠. 자 3번이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3번이 올해 신설된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그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밑줄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있다면 그것도 자본적 지출액을 잡아라. 단 잡을 때는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잡아라. 올해 신설된 규정 잡으셔야 됩니다. 자 4번 양도자산의 그 유명한 뭐야? 용계리. 자 5번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밑줄 다 뭐야? 부담금, 분담금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공과금, 준조세, 필요금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번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신설 비용, 사방 사업 소요 비용, 기타 유산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 밑줄 수익적 지출액이나 밑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시뻘겋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상속을 받았을 때 낸 상속세, 증여받았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그랬죠. 못 잡는다. 이해하세요? 양도세 계산할 때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뭐는 잡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꼭 그 기회에 두셔야 돼요. 여기 받았어요. 여기 상속을 받았어요. 뭘 냈어? 상속세,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냈죠? 그리고 상속이나 취득세나 증여나 취득세 냈죠? 그러면 뭐는? 취득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지만 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금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이게 원칙이야. 이해되세요? 예.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잡아라 못 잡아라? 못 잡는다고. 이게 원칙이라고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비. 1번이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자산을 양도하게 하고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양도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주비용, 인지대위 등이 있죠. 2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 밑줄. 이거 주택법 등에 따라서 구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만기 전 밑줄 중도 상한을 말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 이외이자 법무사 등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죠. 단, 금융기관 외이자한테 양도했을 때는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한도를 한다 그랬죠? 자, 통칙상 1번 좀 꼭 좀 봐주십시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밑줄 뭐가 없어도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실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맨 위에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얘는 취득가에다 세율 때리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만 감면을 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밑줄.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이거는 누가 위약한 거야? 위반한 거야,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지급되는 위약금은 이건 누가 지급하는가? 양도자죠, 양도자. 도자가 매매 계약을 뭐 해버렸어? 해지해버렸다고, 해약했다고. 그때 만약에 뭘 지급하면 필요금, 위약금을 지급하면 위약금은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 그냥 위약금을 포함해야 돼. 위약금.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벌가금이죠. 위약금이 뭐야?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벌가금이잖아. 그러니까 포함하라, 포함하지 마라. 포함하지 마라. 자, 3번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묘지 이장 비용은 필요금으로 산입. 내 토지에 무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그러면 이때 내 토지다 해서 무조건 이거 없애버릴 수 없잖아. 분묘 기지권 여러분 배우셨죠? 예. 그때 그 이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산을 불화받은 경우에 불화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뭐하면 할인받은 때 밑줄 할인받으면 이때는 밑줄 실제로 지불한 금액 할인액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제외한 거죠. 제외한 거죠. 취득가도 똑같죠? 적으세요. 옆에다 취득세도 동일하죠.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거 식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한 2시 반까지는 좀 들어오십시오. 너무 뭐 포식하지 마세요. 가서 나중에 뭐 뼈다구 해장국을 먹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간단히 김밥 정도 이렇게 허기지지 않게 그래서 한 2시 반에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2시 반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예.